사주용전 24화입니다. 이쁘고 똑똑하면 신부감으로 최고인 법이죠. 이제 팔자 필 일만 남은 곽정은 구음진경 받고 구양신공까지 준다고 하더라도 황룡과는 절대 안 바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을 산산조각 내버릴 사람이 나타나고 말았으니 스스로 양손을 묶고 나타난 이 노인은 바로 주백통이었습니다. 곽정과 다르게 천하오절들에게는 구음진경이 너무나 간절했기에 주백통이 마치 구음진경처럼 보일 지경이었고 하여 인석인커녕 구음진경을 어서 내놓으라는 황약사의 말에 뭐 이미 줬다고? 사이가 될 곽정에게 모두 전수해줬으니 준 거랑 진비 없다는 소리였습니다. 뭐 그런데 구음진경은 곽정이 매초풍한테 훔쳐온 거였다고? 니놈이 거짓말을 했구나. 참고로 황약사는 다중인격 끝판왕이었습니다. 주영님 제가 언제요? 장인어른 그런 게 아니오라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거기다 뭐? 곽정이 구음진경을 직접 가르쳐달라고 해서 가르쳐준 거라고? 이제 곽정에 그런 적 없다는 소리를 믿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너 따위 녀석에게 황룡을 줄 수 없다는 천청병력과 당장 꺼지라는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파경은 어쩌면 주백통이 순순히 구음진경을 돌려주기만 한다면 일말에 해결될 수도 있었지만 그 구음진경을 장력으로 갈갈이 분쇄시켜버린 주백통이었습니다. 극대노한 황약사가 화를 못 참고 즉시 주백통에게 일격을 날렸습니다. 이때 주백통은 곽정에게 구음진경을 알려주다 자신도 저절로 터득하게 되었는데 전진교인은 구음진경을 배우면 안 된다는 사형의 유언이 있었기에 이렇게 두 손을 묶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600인령 황약사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였죠. 만약 구음진경을 발휘해도 되는 조건이었다면 또 이처럼 황약사의 공격으로 줄도 풀렸으니 이제라도 두 손으로 쌍수호박까지 사용하였더라면 그런 주백통은 무공이 700인력이라 황약사를 이길 것이었습니다. 허나 주백통은 한 손을 뒷짐진 채 끝까지 한 손으로만 상대했고 결국 얻어맞고는 약간의 부상마저 입고 말았죠. 참고로 앞으로도 제일 센데 동네북을 자처하는 주백통이었습니다. 이렇게 패고 나자 기분이가 좀 풀렸는지 황약사는 치료약도 주었고 이제 도와도를 나가도 된다고 허락까지 하였습니다. 허나 곽정에겐 여전히 화가 나 있었고 곽정과 황룡의 혼사는 없던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같았으면 속도 위반을 해서라도 아무튼 이제 모두가 도화도를 떠날 시간이 왔습니다. 구행봉이 주백통에게 같이 가자고 했던 건 구음진경을 노렸기 때문이었죠. 그걸 알았는지 싫다고 하더니 장식들로 꾸며놓은 저 목선을 타고 가겠다고 쫄랐습니다. 황역사가 저 배는 흉선이라 안 된다고 했지만 주백통은 떼쓰기 장인이라 아무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홍칠공마저 곽정과 함께 저 배를 같이 타고 가겠다고 하였고 황약사가 다시 한번 말려보려 했지만 잘못되더라도 탓하지 않겠다고 하고는 작별을 고했습니다. 도무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곽정. 주백통만 아니었다면 오늘 밤 황룡과 물론 황약사 입장에서는 곽정이 사기꾼으로 보였을 테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외동딸을 그런 자에게 시집 보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결국 끌려가는 황룡을 뒤로한 채 흉선에 올라탄 이들이었습니다. 다행히 배를 샅샅이 살펴봤지만 전혀 이상한 점은 없었고 이내 단단히 뿔난 곽정에게 그저 장난 좀 친 거라고 말하는 주백통이었습니다. 한편 황룡도 어머니 무덤에 와서는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웬일인지 황약사도 아내의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황룡은 재빨리 숨었고요. 황약사는 아내 무덤 앞에서 끔찍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곽정들이 타고 간 흉선은 풀칠로 만든 배라 바다에 나가면 침몰할 거라고 말이죠. 원래 구음진경을 태워 아내의 혼을 달래고는 황약사 본인이 바다로 나가 자결을 하기 위해 만든 배였습니다. 그나마 황룡이 다 들었으니 무슨 방도라도 만든다면 그럴 새도 없었습니다. 벌써 물이 차오르고 있었고 금세 배가 기울더니 그대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나무 판자 덕분에 수장당하진 않았지만 주백통은 이런 상황에서도 재밌다며 신나 있기도 했지만 망망대해 한복판에서 식인상어까지 나타났으면 생존 확률은 없었습니다. 누가 먼저 상어밥이 될지를 의논하고 있을 그때 저 앞에 큰 배 한 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역시 황룡이야 라고 생각하며 배에 올랐는데 서독 구양봉의 배였다니. 상어떼 따위로 뭘 그리 헐떡들 대시오.
나였으면 상어 때 전부를 쉽게 죽였을 것인데. 센 척하는 구양봉이 곱깝게 보였던 주백통. 노동물, 당신이 저 바닷속의 상어를 다 죽일 수 있다면 내가 할아버지라고 부르겠소. 노안동, 그럼 나랑 내기를 한번 하겠소. 해서 구양봉이 상어를 모두 죽일 수 있는지를 내기하게 됐는데 진 사람이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부탁을 안 들어줄 시엔 물고기밥이 되는 조건도 달렸죠. 즉시 구양봉은 사장에 있던 독사의 독 한 방울을 잔에 받았고 상어 한 마리를 끌어올려서는 그 상어에게 칼집을 낸 후 독을 묻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바다에 던졌는데 상어의 피냄새에 주변 상어들이 물려들어 마구 불어대자 잠시 뒤 모든 상어들이 허연 배를 뒤집은 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양봉의 이 독은 전이 될 때마다 그 독성이 전혀 줄지 않았고 하여 매개체만 있으면 무한대로 퍼져나가는 독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김용세계관 독술 능력은 천룡팔부의 정충추 다음으로 구양봉이 2위였습니다. 주백통이 삐친 표정으로 내게 원하는 걸 말해보라고 하자 구양봉은 급할 것 없다며 우선 선창 안에서 쉬고 있으라 했습니다. 일단 맛있는 요리를 대접해 홍칠공의 정신을 빼놓고는 이렇게 몰래 주백통을 혼자 불러내서 말하기를 구음진경 요교를 적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말에 주백통은 구음진경 대신 자라 한 마리를 그려주고는 내게 해줬으니 물고기밥이 되겠다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원래 구양봉은 겁도 주가며 또 살살 달래가며 써달라 할 참이었는데 그냥 나 빨리 죽을게 하고 죽어버렸다면 구양봉이 죽인 게 맞을까요? 어찌됐든 이제 대타를 불러내야 했습니다. 갑판으로 나와 주백통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리를 들은 곽정 일간하며 대들었지만 구양봉에겐 명함도 못 내밀 차이였고 순식간에 제압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식신 홍실공에 구양극을 제압하는 묘수가 있었기에 서로의 인재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곽정일병을 구해낼 수 있었지요. 그럼 이제 주백통의 복수도 할 겸 싸움 한판 벌일 시간이었습니다. 홍칠공이 구양봉을, 곽정이 구양극을 상대로 싸운다면 곽정과 구양극의 차이로 곽정 쪽이 유리했을 거였죠. 헌데 이렇게 구양봉이 데려온 독사를 풀어버린다면 승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니 하여 곽정과 홍칠공은 돛대 위로 뛰어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리 되자 잠시 휴전 상태를 만들 수 있었고 이제 서로 대치만 하는 장기전으로 돌입하게 된 것이었죠. 허나 3일째 되던 날 돛대 아래에서 진수성찬을 펼쳐내자 홍칠공은 식탐 마구니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사부님 참으셔야 합니다. 정아, 못 참겠다. 노동물, 당신이 이겼소. 구음진경을 써주겠다는 것이오. 이보, 배가 좀 불러야 써줄 것이 아니오. 뱀떼도 좀 걷어주고. 즉시 뱀떼를 불러들이는 구양봉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선창에 들어올 수 있었고 사부님, 음식에 독이 있으면 어쩌지요? 멍청아, 네가 유일한 구음진경인데 죽일 리가 있겠느냐. 어서 먹기나 하거라. 사부님, 근데 구음진경을 정말 써줘야 할까요? 써준다 했으니 써줘야지. 구음 가경으로 말이야. 구음 가경이 뭐지요? 녀석아, 이 세상에서 이제 구음진경을 아는 건 너뿐이다. 그러니 경문의 사마를 가짜로 써주더라도 모를 것이 아니냐. 그럼 손바닥을 하늘을 향하라는 내용을 발바닥을 하늘로 향하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거 아주 좋구나. 용화랑 지내더니 머리가 좋아진 모양이구나. 허나 이리 경문을 바꾸는 바람에 훗날 구양봉은 까꾸루무공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까꾸루 말이죠. 이렇게 사정전 24화가 끝났습니다.